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의 신 시즌3 진행의 김성희입니다. 뉴욕 증시는 8월 한 달간 엄청난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다우와 S&P가 7%대, 나스닥은 9.6%나 상승하면서 정말 뜨거운 한 달을 보냈는데요. 과연 9월에도 증시가 계속 랠리를 이어가 줄지 오늘 그 첫 거래일입니다. 일단 현재 선물 시장에서는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연일 이어지는 강세장 속에서의 대응 전략들,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챙겨가 보시기 바랍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내용들은요. 전화번호 023-1531-2611, 2612번,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연락 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해외 선물의 신은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면 라이브 방송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실시간으로 채팅창 참여도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외 선물의 시는 자본시장통화법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회계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도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하기 전에 저희는 오늘 외신들이 어떤 소식들 내놓고 있는지 외신센터 연결해서 빠르게 챙겨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외신 해결사 이수연입니다. 오늘 시장에도 다양한 이슈들이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뉴스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처드 클라리다 연준 부의장이 실업률이 떨어진다고 금리를 올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연준이 발표했던 이런 저금리 기조가 꽤 오래 유지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클라리다 부의장은 이번 연준의 새로운 정책 프레임은 우리의 통화 정책에 중요하고 그리고 강력한 진화를 의미한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미 많은 전문가들이 이번 연준의 평균 인플레에 대해서 혁신적인 변화다라고 평가하기도 했는데요. 제가 어제도 골드만삭스가 이런 발언을 했다고 전해드렸습니다. 실업률로 인해서 연준이 단기적으로 꽤 오랫동안 낮은 물가 압력을 유지할 것이다라고 말했다고 전해드렸는데 여기서 골드만삭스는 실업률이 높기 때문에 저금리를 유지할 것이다라고 말했는데 오늘 리처드 클라리드 부의장은 실업률이 감소를 한다고 해서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골드만삭스는 연준이 2025년까지 저금리를 유지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기존대로 유지를 해줬고요. 앞으로도 유동성이 증시를 부양해줄 것을 시사했습니다. 또 클라리다 부의장은 마이너스 금리는 미국에서 그렇게 매력적인 정책은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인플레이션을 촉진하기 위한 마이너스 금리를 옹호하지도 않았고요. 또 시장이 기대하는 수익률 곡선 제어에 대해서도 현재 협상 테이블에 있지 않다. 수익률 곡선 제어는 좀 우리 정책의 논외로 나 있다라고 시사해주기도 했습니다. 연준 앞으로 행보를 굉장히 확실히 했는데 이런 강세장을 기대해보면서 9월의 FOMC도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도 함께 만나보시죠. 또 한 번 유럽이 심상치 않습니다. 유럽 내 코로나 2차 유행이 시작된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요. WHO에 따르면 지난주에 스페인 확진자가 총 21%가 상승을 했고 러시아에서는 16%, 그리고 프랑스에서는 10%, 우크라이나에서는 6%까지 상승을 했다고 했는데 스페인의 확진자가 하루 신규 확진자가 5만 명 정도가 발표가 됐다고 하고 일주일 동안 46만 3천 명까지 확진자가 늘어났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당국에서는 총 확진자가 100만 명을 돌파하면서 지금 스페인이나 러시아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한번 긴장하고 있습니다. 또 유럽 내 다른 국가들도 재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특히 스페인의 확산 속도가 프랑스의 2배, 그리고 이탈리아나 영국에 비하면 8배, 독일에 비하면 10배까지 빠르다면서 제1차 유행 때는 이탈리아가 큰 피해를 봤지만 이렇게 코로나 제2차 유행이 터진다면 그 진앙은 스페인이 될 것이다 라는 분석이 외신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프랑스나 독일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해서 의료적인 정당성이 없는 강제적인 조치에 분노한다라고 시민들이 발언하면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노 마스크 시위를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정부에 항의하고 있다고 하는데 저는 정말
제가 대한민국에 태어난 게 다행인가 싶을 정도로 좀 충격적인 소식이긴 합니다. 사실 유럽 각국이 이 대대적인 경제 재봉쇄를 피하기 위해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또 나이트클럽도 폐쇄하고 입국자를 격리시키고 재택근무 조치도 취하고 있는데 이 재봉쇄를 피하기 위해서 취한 조치에 대해서 자유를 달라 이건 너무 억압적이다라고 노 마스크 시위를 벌이는 건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행동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유럽 내 코로나 제2차 유행이 퍼질 경우에는 재봉쇄를 피해갈 수 없을 것이다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프하이젠 뱅크의 재무 분석가가 현재 포지션이 추세의 반전을 예측하는데 핵심적인 요소다. 그런데 유로화가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을 이어갈 것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진단을 하면서 유로화의 과도한 포지션이 쌓이고 있기 때문에 달러화가 반등할 수 있다는 점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이미 유럽 내 코로나 유행은 시작이 됐고 또 유로화의 약세와 달러의 반등세를 예측하는 전문가들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금 유로 시세 한번 살펴보시면 0.4% 상승해서 1.1986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달러 같은 경우는 달러 인덱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0.27% 하락해서 91.90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면서 92선을 좀 깨트린 그런 모습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로의 약세와 달러의 반등세가 이렇게 연동돼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유럽 내 코로나 확산세를 잘 체크해 보시면서 트레이딩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내 원유 수요가 점차 줄어들고 있어서 원유 시장과 글로벌 에너지 사업들의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라는 기사가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제기됐습니다. 지금 휘발유 수요가 4월 중순부터 6월 말까지 급증한 뒤에 소비가 정체되어 있고 심지어는 코로나 확산 때보다 그 수요가 더 안 좋다고 하는 상황인데요. 학교나 회사 그리고 대학교에서는 원격 교육을 실시하고 또 재택근무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연료 사용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이슈들 때문에 크루드 오일 가격이 3일 내내 하락을 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오늘은 다시 그래도 반등해주는 모습입니다. 0.9%가량 올라서 43달러 선까지 올라왔는데 미국 내 원유 수요가 이렇게 계속 부진한 상태라면 중국을 포함해서 원유 가격에 좀 치명적인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일 트레이딩 하시면서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여기까지 외신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글로벌 경제 이슈들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다양한 소식들 전해지고 있는데 유로화와 관련한 또 소식들이 있었죠. 현재 과매수 상태라는 진단도 있다라는 뉴스도 전해 들었는데 그런가 하면 소시에테 제네랄이 달러화가 매도 포지션이 과도하다, 조정이 촉발할 것이라는 이런 전망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달러 인덱스는 92 아래로 내려온 상황이라서 달러화 흐름도 계속해서 주목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격적으로 출발하기 전에 오늘 방송 함께할 해설위원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정철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먼저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오늘 하루도 참 힘겨운 하루였습니다. 오늘 네. 시장은 그래도 우리 국내 시장은 반등했는데 어제 이제 송훈 소장 트레이더하고 맥스 트레이더가 이제 저와 다르게 나스닥 상방을 봤어요. 네. 예, 기가 막히게 맞았죠. 맞아요. 완전히 틀렸습니다, 어제. 일단은 나스닥 상방을 보셨는데 종호가 돌파할 거라는 송훈 소장님의 그 예측이 맞았어요. 엄청나게 맞았습니다. 송훈 소장 이럴 때 전화 연결 또 해야 되는데 네. 바쁘신가 봐요. 일단 이렇게 잘 맞췄을 때 전화 연결 하셨어야 되는데 일단 뿐만 아니라 이제 시장에서 이제 오늘부터 이제 지표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날이기 때문에 지표들 한번 우리가 잘 보시면서 ISM부터 시작하니까 이 지표들 어떻게 대응하실지 한번 발표 시간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우리 해설위원 먼저 만나봤고요. 저희는 음봉양봉 퀴즈 또 바로 진행하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나스닥 5분봉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스닥이 지금 신고가를 갱신을 하고 다시 조금 꺾이는 듯한 모습 보이고 있고요. 지금은 음봉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1분 30초가량 지났는데 요 앞에서 장대 음봉이 나온 후에 음봉 이어가고 있는데 이 봉이 어떻게 완성이 될지 여러분께서 예측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양봉 예측하시면 1번 그리고 음봉 예측하시면 2번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고요. 문자 번호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입니다. 저희가 당첨자 중에 추첨을 통해서 상품 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김정철 해설위원은 어떻게 예측하실까요? 음봉입니다. 음봉 자신 있게. 네, 이제 이유는 뭐냐면 사실 이제 제가 라인을 이렇게 쫙 그어놨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12,194.00
이가 이제 사실 여기서 지지할 거로 생각했거든요. 근데 지지를 네. 못하고 깨버렸어요. 그 전봉에서. 깼기 때문에 당연히 깨지는 흐름이기 때문에 바로 추가적으로 음봉이 나온다, 하락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봉입니다. 네. 어제도 다 맞췄나요? 어제도? 어제도 다 맞췄죠. 네, 근데 이제 계산해 보니까 한 네. 2승 한 8패, 9패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네. 저는 음봉 양봉 대회 같은 거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비슷한 대회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어제도 32승이라고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서 그럼 34승이 됐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세기도 힘드네요. 일단 네. 잘 맞춘다는 거. 네. 알겠습니다. 자, 퀴즈는 여기까지 내드리도록 하고 문자 10시 4분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고요. 자, 그럼 저희는 오늘 함께할 트레이더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숨어있던 제야고수의 등장, 히든 트레이더입니다. 네, 누적 수익금 2위를 기록한 히든 트레이더 오늘 만나봅니다. 네, 자, 그동안 아마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셨을 것 같습니다. 히든 트레이더가 막판에 정말 큰 폭으로 쫓아서 올라오면서 지금 누적 수익금 2위를 달성했는데요. 그동안 많이 궁금하셨죠? 히든 트레이더는 리치 트레이더였습니다. 리치 트레이더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저희 지금 굉장히 오랜만에 또 나와주셨는데 먼저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경제 TV 방송은 참 오랜만에 다시 또 나오네요. 제가 네. 그동안 다른 데를 너무 많이 가서 죄송합니다. 일단은 여러분들께 참 오랜만에 인사하는데요. 제가 이번에 조금 뭐랄까 제 이름 필명을 걸지 않고 히든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대회 방송에 참여할 수가 없고 또 마찬가지로 대회 장중에 또 거래를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막판에만 좀 할 수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해서 했는데 뭐 결과는 뭐 좋게 나오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또 방송국에서 또 나와서 좀 같이 이렇게 또 시황 좀 말씀해주고 이러면 좋겠다 해서 네. 또 이렇게 나와서 여러분들께 뭐랄까 좀 좋은 의견들 제시해 드리면서 그리고 앞으로의 경제 상황 그리고 경제 지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서 향후 이제 경제 전망이 어떤 상황으로 흘러갈 것이다 어느 정도의 조금 예측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조금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지금 누적 수익금 1,300만 원 가량을 기록을 하면서 2위로 올라섰습니다. 오늘 이렇게 히든 트레이더, 리치 트레이더와 이 시간 함께하도록 할 거고요. 시즌 1에서는 또 우승을 차지했었죠. 네, 이 리치 트레이더 또 사실 히든 트레이더 누군지 저도 몰랐어요. 몰랐는데 네.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1,600만 원인가 1,700만 원 수익 내셨더라고요. 네. 마지막에. 그래서 이런 분이 어떻게 이렇게 근데 원래 이제 계속 수익 손실을 왔다 갔다 네, 하셨었는데 그때 이제 적극적으로 매매를 못 하셨던 것 같았어요. 포지션 보니까 계속 그냥 홀딩하고 계속 보유 오버나잇에 대해서 계속 가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우리 시청자분 나중에 또 궁금해 이거 진짜 맞냐 이거 네.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리치 트레이더가 좀 이따가 실기자 인증 한번 해주실 것 같고 저는 이제 나중에 대회가 끝나고 나서 네. 리치 트레이더 이게 사실 히든이 나였다 이런 분들이 에이 리치 또 장난으로 또 얘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네. 진짜래요. 그래서 진짜로. 진짜라고 해서 이제 딱 계좌를 봤더니 이름이 리치 트레이더 이름이더라고요. 그렇구나. 역시 잘하는 분들은 끝까지 잘하는구나. 원래 리치 맞습니다. 트레이더가 이제 시즌 1 때 네. 우승을 했습니다. 통합 우승을 했거든요. 통합 우승을 했는데 그래서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기분 좋아요. 네. 왜냐하면 저희 다 회사 소속 전문가들이라서 다 기분 좋은데 네. 이게 마치 다른 분들이 보면 좀 이게 히든 이 맞아요. 이거 리치 맞아요 할 수 있는데 리치님이고 좀 이따가 아마 계좌 인증을 해주실 네. 겁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리치 트레이더와 이 시간 함께 할 거고요. 또 해설위원의 전략들도 여러분께서 잘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업앤다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지수 선물 먼저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일단 나스닥은 신고가를 또 갱신을 했고요. 어제 이 시간에 저희가 전해드렸던 전략 그대로 떨어지면서 많은 도움을 얻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자, 과연 오늘 또 우리 두 분은 어떤 전략을 드릴지 바로 지수 진행해 보도록 하죠. 자, 과연 오늘도 신고가 갱신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현재 방향 어떻게 보고 있는지 업앤다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앤다운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네, 오늘은 두 분 모두 매도 의견 주셨네요. 자, 우리 해설위원은 먼저 어떻게 보실까요? 어제 시원하게 틀려가지고 일단은 시원하게 틀린 건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뷰를 바꿨기 그쵸, 때문에 그쵸. 시원하게 틀린 건 아닌데 그냥 틀렸다고 인정해야 됩니다.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되니까 근데 오늘은 매도다. 오늘은 매도다. 이유는 이제 사실 어제까지는 네. 이제 테슬라랑 애플의 액면 분할 한 거 가지고 이제 액면 분할 주식 주식 분할이죠. 분할. 주식 분할 한 거 가지고
좀 괜찮았어요. 네. 그래서 뭐 사람들이 우하면서 나스닥 또 다른 종목도 아마존도 주식 분할해야지 막 그러면서 막 그러면서 있었는데 네. 방금 테슬라가 지금 맞아요. 현재 자기 자사주 매각한다고 매각을, 보호해수 물량 풀렸다고 보시면 돼요. 네네. 이거 시장에 막 쏟아내겠다는 건데 왜냐하면 이제 테슬라도 이쯤에서 자사주 팔고 수익 실현하고 그 돈으로 네. 좀 파티 좀 하고 뭐 그 돈 가지고 뭐 딴 거 좀 하고 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딱 지금 타이밍 좋다 이 정도 올라왔을 때 그런 이제 소식들이 좀 전해지면서 시장이 좀 밀리고 있는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현재 코로나가 이제 계속 얘기를 드리자면 사실 이제 미국 자체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좀 줄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어떤 느낌으로 줄었냐면 그냥 걸리다 다 걸려가지고 이제 더 이상 걸릴 사람 많이 없어가지고 약간 준 느낌이에요. 네. 미국은. 근데 이제 유럽이 이제 또 다시 시작이거든요. 유럽이 아까 이제 맞아요. 외신 소식도 들어봤지만 사실 유럽 그 얘기를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 드렸잖아요. 독일이 지금 우리나라 똑같이 구구 단체들이 모여가지고 우리도 우리 메르켈 총리 물러나라 그러면서 막 자기들끼리 모여서 시위했어요. 네.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근데 법원에서 허가를 해줬어. 우리나라 어떻게 이렇게 똑같죠? 아마 독일이 한 2주 뒤에 폭발할 거예요 아마. 아마 2주 뒤에 아마 엄청나게 확진자가 폭발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스페인도 마찬가지로 스페인 지금 인류 확진자 엄청나게 늦잖아요. 네. 역시 피그스 국가는 피그스 국가들이에요. 역시 피그스 국가들이 문제입니다. 항상 유럽은.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좀 영향을 좀 주지 않을까 다시. 이렇게 좀 호재들은 좀 어느 정도 좀 지나가고 다시 이제 악재의 기운이 살짝 감돌면서 네. ISM 제조업 서비스업 지표 다 이제 지표들이 이번 주에 쭉 확인하면서 네. 8월에 안 좋았을 때 지표를 확인할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시장이 이쯤에서 파티를 일단 살짝 접고 네. 조정의 흐름을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추세 꺾인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네. 잠깐의 조정을 한번 보여주지 않을까. 그동안 네. 좀 많이 올라왔으니까요.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앞서 이제 테슬라의 주식 분할 이야기도 해주셨고, 오늘 이제 자사주 매각과 관련한 소식들도 저희 방송 전에 좀 전해졌는데, 이 소식이 나온 후에도 사실 프리마켓에서 오름세를 보이다가 지금은 그래도 0.9%가량 이제 1% 넘게 프리마켓에서 지금 하락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과 함께 오늘부터 이제 또 지표가 나오게 되죠. 오늘은 ISM 제조업 PMI가 예정이 돼 있는데 이 지표 흐름도 같이 좀 따라가 그리고 보시면 이 테슬라가요. 제가 봤을 때는 악수에 악수를 거듭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테슬라에 너무 광신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테슬라가 지금 배터리 데이가 9월 22일이거든요. 네네. 배터리 데이 때 이제 원래는 우리나라 LG화학 배터리 안 쓰려고 네네. LG화학이 너무 잘 나가니까 배터리 가격 협상 안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테슬라가 화나가지고 이제 LG화학 뺄 거야. 그러면 중국이랑 같이 할 거야. 근데 중국 CATL 배터리가 화재가 나고 있잖아요. 네. 다시 말을 또 바꿨어요. 다시 LG화학이랑 다시 해볼까? 테슬라가 이제 점점 갑의 위치를 잃고 이제 을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테슬라 좀 너무 많이 믿지 마세요. 그리고 네. 원래 테슬라 CEO 앨런 머스크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뭐 좋은 생각을 많이 가지실 텐데 그 되게 유명한 괴짜 말이 좋아서 괴짜지 사실 약간 사이코패스 비슷한 분이에요. 진짜 거의 그 정도 네. 훨씬 심한 분이거든요. 그분 앨런 머스크 스토리 들어보시면 거의 그냥 어떻게 저런 사람이 CEO가 됐지 할 정도로 원래 성격 안 좋아요, 되게. 원래 그 애플의 스티브 잡스랑 거의 비슷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훨씬 더하죠. 네. 네, 근데 잡순 양반. 근데 잡스도 비슷비슷해요. 그냥 약간 이상한 분이에요, 그분도. 근데 되게 이상한 분들인데, 근데 그런 분들이 좀 천재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 테슬라라는 회사 이름 자체가 원래 니콜라 테슬라라는 네, 전기 네. 모터를 만드신 분, 네, 니콜라가 또 맞아요. 다른 네, 회사잖아요. 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사실 니콜라가 좀 더 낫지 않나 이제 수소적으로 한국 현대차하고 손을 잡고 있다고 하길래 꼭 그래서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테슬라를 좀 약간 떠나서 좀 다른 해외 주식 종목을 좀 많이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요즘 테슬라 정말 많은 분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는데 조금 주의해서 바라보자라는 의견 덧붙여주셨고 리치 트레이더는 오늘 지수 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저는 일단은 방금 전에도 이제 매도 쪽, 하방 네. 쪽을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지금 그 이후로 또 잘 내려가고 있네요. 근데 일단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일단은 호재성에 대한 기운들은 거의 대부분 나올 건 다 나왔다. 이제 더 이상 예측되는 호재들은 존재하지 않는 게 문제인 거죠. 왜냐하면 지금 지수가 코로나 이후로 코로나 이전보다 더 미국 증시는 더 많이 올라버렸거든요. 네. 아주 많이 훨씬 더 많이 올랐는데 정말 이런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비이상적인 주가 지수. 예. 지금 이게 이 비이상적인 주가 지수가 맞는데 이유가 뭐냐면은 뭐랄까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좀 잠재되고
좀 확진자가 확 줄어가지고 코로나 뭐 거의 종식 가까이 가야지 이 정도 지수가 나와야 되는 게 좀 정상적인 지수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 네. 이 지수를 끌어올린 건 결국에 뭐 연준의 힘도 컸었고요. 그죠? 그리고 미국 정부에 대한 노력도 컸었는데 어쨌든 간에 이 지수를 끌어올린 거는 딱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풍부한 유동성. 네, 돈을 계속 풀어버리는데 네. 돈을 계속 풀어버리는데 뭐 누가 주식을 안 하겠어요. 다 하는 거죠. 지금 이제 간단한 일례를 본다면은 미국 기관들은 이미 나스닥 지수 기준으로 따졌을 때 12,000포인트 아래에서 네. 이미 주식을 거의 대부분 수익 실현을 했거든요. 그런데도 장이 계속 올라요. 그 이유는 개인의 힘들이 너무 커요. 미국도 지금. 우리나라도 네네. 개인의 힘이 굉장히 세졌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동학운동, 동학개미운동 이렇게 해서 개인의 힘이 네. 굉장히 세졌는데 예전하고 지금 달라요. 새로운 시대의 주식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새로운 시대의 주식장인데 왜냐하면은 미국도 마찬가지로 옛날에 기관이 굉장히 셌습니다. 근데 지금 미국은 개인의 힘뿐만이 아니라 미국 테슬라 주식, 미국 개인들만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테슬라 주식 엄청나게 샀거든요. 그쵸. 일본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중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개인들의 힘이 워낙 크다 보니까 지수가 말도 안 되는 비이상적인 주가 지수를 지금 형성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이제 지수가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일봉상으로 뭐 간단히 보여드린다면 일봉상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네. 뭐 끝없이 올라왔거든요. 이 구간대가 코로나 사태로 해가지고 쭉 떨어졌다가 네네. 지금 이제 코로나 사태가 뭐 약간 소강 상태로 들어서니까 이제 쭉 올라왔거든요. 지금 이거를 뭐 단기 조정도 없이 잠깐의 눌림만 받고 계속 올라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간에 이제 지난주에는 잭슨홀 미팅이 있었죠. 잭슨홀 이제 발표가 있었고 FOMC 발언이 있었는데 결국에 이제 인플레이션이 2% 이상을 초과한다 하더라도 금리를 인상하지 않겠다. 한마디로 유동성을 계속 유지하겠다. 이 얘기를 한 거거든요. 호재가 나올 게 지난주까지 다 나왔어요. 보통 호재가 나오면 그 다음 주까지는 좀 이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이번 주나 다음 주 사이가 미국 증시의 최고가가 한번 나오지 않을까. 최고가를 형성하고 이제 좀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꼭지점이 어디인지는 모르겠으나 네. 이번 주나 다음 주 사이가 피크이지 않을까. 왜냐. 이제 나올 호재성의 이벤트가 그닥 큰 이벤트가 없습니다. 이제 지금은 뭐 악재도 뭐 큰 악재가 나올 게 없지만은 문제는 호재의 부재라는 게 있습니다. 결국에 증시가 호재를 먹고 계속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그쵸. 그런데 이제 호재가 다 이제 나올 호재가 이제 없다는 거. 결국에 조치할 수 있는 조치가 더 이상 없다는 게 저는 뭐랄까 이제 지수는 만약에 굳이 여기서 너무 계속 올라가니까 여기서 매도를 직접 지금 보라 이런 말씀은 못 드리겠어요. 다만 좀 지켜보셨다가 이번 주와 다음 주 지나고 난 다음에 한번 뭐랄까 지수가 조금 약간 흘러내리는 기운이 좀 보인다. 그때 매도를 따라가셔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뭐 증시를 끌어올릴 만한 재료가 더 이상은 나올 것이 없다라는 측면에서 매도 의견을 주셨고 이번 주와 다음 주 사이에는 좀 고점이 나오지 않을까 그 이후에 좀 꺾일 거라는 예상을 하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의 지금 개장까지는 한 15분 정도 남겨놓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오늘 장에서 대응은 좀 어떻게 해볼까요? 저는 오늘 장에서도 일단은 뭐 예를 들어서 12,000 지금 나스닥 지수로 봤을 때는 네. 요즘은 이제 거의 대부분 S&P나 다우를 많이 하시진 않고 나스닥을 많이 하시는데 네네.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그래도 반등시 매도 지금 구간에서도 매도 쪽이 좀 더 우세하다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뭐 물론 이제 더 올라갈 수는 있겠으나 만약 오늘 장 더 올라간다 하더라도 오늘 장중에 찍었던 그러니까 이제 미국 증시는 아직 개장을 안 했죠. 이제 10시 반에 그렇죠. 개장이니까요. 10시 반 개장 전에 찍었던 야간 선물 기준이죠. 미국장은 야간 네. 선물로서 12,248 이 자리를 넘기긴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좀 판단하면서 그래도 일단은 하락 쪽이 조금 더 저는 왜냐 네. 오늘이 될지 이번 주가 될지 다음 주가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도 매수를 쫓아갈 용기보다는 반드시 매도 전략을 좀 노리는 게 좋지 않겠냐. 그러면서 이제 한 20포인트 이상 수익권이 나오면 그때는 뭐 본전이나 입절을 걸면서 대응한 게 좀 더 나쁘지 않을 거라 좀 판단이 됩니다. 네. 그럼 일단 반등을 할 때 좀 짧은 매도로 가져가는 전략인데 이 전략은 일단 좀 짧게 대응하는 걸로. 네, 일단은 좀 짧게 대응하는 건 너무 길게 대응할 필요는 없을 네. 것 같고요. 떨어진다 하더라도 당장 많이 떨어지지는 않을 그럴 판단이기 네. 때문에 일단 뭐 12,200 근처에서는 뭐 적당히 매도 정도로 대응해도 좀 나쁘지 않다고 판단은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12,200선 근처에서의 짧은 매도 전략 일단 드렸고요. 그리고 이후에 또 장이 오늘 장이 개장한 후에 저희가 지수는 다시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설위원님은 좀 어떻게 자리값을 보고 계실까요? 네, 일단 뭐 저는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조금 밀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네. 보고 있는데 사실 오늘 중국 차이신 PMI가 나왔는데 뭐 네. 살짝 좀 잘 잘 나왔어요. 나왔어요. 살짝 잘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시면 좋냐면 살짝 잘 나왔는데 이제 기대는 좀 많았어요. 중국이 네. 코로나에서 맨 먼저 회복했기 때문에 기대는 많았는데 겨우 좀 살짝 잘 나와서 이게 이제 중국도 반등 국내에서 올라오는 속도는 그 정도 딱 나와서 간 게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온 상태고 그래서 저는 이제 23시 ISM 제조업 지수가 일단 나와봐야 알 것 같습니다. 나오고 나서 방향 결정할 것 같은데 사실 지수가 많이 떨어지기에는 한계가 좀 있는 게 뭐냐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잘한 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증시 오른 거밖에 없거든요. 뭐 나머지 뭘 잘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리고 솔직한 얘기로 저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잘한 건 아닌데 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BTS 아미가 BTS가 오늘 빌보드 1위를 했어요. 맞아요. 전국 생일 축하해요. 근데 일단 오늘 생일이어가지고 그렇군요. 멤버 중에 한 분이 생일 축하하고 BTS 1위 축하하는데 이렇게 이런 이제 글로벌적으로 문화적으로 이게 좀 많이 퍼져서 이런 네. 부분들은 참 좋은데 이런 거를 트럼프 대통령이 좀 막고 있다 많이 틱톡이나 뭐 이런 거 제재하면서 막고 있다. 다행히 이제 우리나라는 아직 뭐 중국 쪽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좀 제재는 안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극단적인 선택을 10월에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10월 정도의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극단적인 선택 딱 두 가지가 시나리오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일단 대선 불복. 예, 대선 불복. 이 민주당이 유리한 우편 투표해서 난 대선 결과 인정하지 않겠다. 뭐 이렇게 가면 이제 그때부터는 카오스가 열립니다. 그때 카오스가 열리고요. 두 번째는 11월이죠. 그건 11월에 악재고 10월 악재는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으니 대선이 네. 중국을 엄청나게 때릴 수 있는 상황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약간 그때까지는 좀 그래도 지수가 살짝 조정받으면서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생각으로 보시면은 네네. 약간의 조정이 좀 필요하다. 근데 지금 어떻게 이거 매수를 쉽게 따라가겠습니까 여기서? 근데 약간의 조정은 좀 필요하지 않나. 그래야 좀 마음 편하게 매수 따라갔다가 그렇죠. 10월, 11월 카오스를 한번 우리가 겪고 조 바이든이 당선됐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불복한다. 그럼 이제 카오스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불복하지도 않을 정도로 원사이드하게 조 바이든이 이겨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좀 시장이 조금 평온해지는 그다음 모두가 환호하는 약간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두 분의 지수 전략 확인을 해봤고요. 또 개장 후에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이번에는 크루드 오일로 넘어가서 전략도 짚어보도록 하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허리케인 로라가 사실상 큰 타격 미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영향권에서 벗어나서 유가가 다시 좀 펀더멘털에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오늘 뭐 중국 차이신 제조업 PMI가 53.1로 나왔죠. 시장 전망치를 상회했고 또 뭐 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라는 이야기도 들려오는데 이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더 키워가도 되는 건지 유가에 미치는 영향들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의 방향 의견 확인해 보도록 하죠. 업앤다운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네, 유가도 다 맞네요. 두 분 모두 짠것 같아요. 그러게요. 짜지 않았는데. 완전 짜지 않았는데. 자, 두 분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죠. 먼저 우리 해설위원님 유가 방향 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제 유가는 중동의 이슈는 계속 나오고 있는데 중동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전 세계에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중국 네. 뭔 난리를 치든 약간 아우로바 안중. 네, 관심이 없는 상황인데 지금 수요가 워낙 안 좋잖아요. 네, 지금 네. 수요가 워낙 안 좋고 오히려 코로나 이후에 또 태풍 허리케인 오고 로라서 했더니 가동 줄였는데 가동 줄이고 다시 밀렸는데 평균 생산량 보니까 15%밖에 안 줄었어요. 네. 그래서 이거 뭐야? 이거 공급 준 거 별로 없잖아. 근데 오히려 수요는 더 줄은 상태고 그러면은 유가가 떨어져야 맞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유가를 지지하는 한 가지 이벤트가 하나 있었어요. 네. 뭐냐면 이란에서 네. 이게 저는 종교의 자유를 원합니다. 종교의 자유를 원하고 종교의 자유를 지지합니다. 오해 안 했었으면 좋겠어요. 예. 네. 그냥 제가 자꾸 뭐 크리스찬 얘기 많이 하고 왜 광화문 집회 뭐 그런 얘기 하니까 자꾸 종교의 자유 지지해요. 지지하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네. 이란에서 아슈라라는 행사가 있어요. 네. 이게 코로나 때면 이 정도는 안 해도 되는데 여기도 무조건 해야 되나 봐요. 네. 이게
이게 왜 이렇게 다들 융통성이 없죠?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융통성이 없는 건 이게 너무 신념이 강한 건지 일단은 아슈라 행사 때 이란이 엄청나게 확진자가 지금 나올 예정이에요. 그냥 딱 봐도 비디오입니다. 이게 뭐냐면 여기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여가지고 뭐 사회적 거리두기 뭐 그런 건 뭐 전혀 관심 없고요. 사람들이 마스크 하나도 안 쓰고 뭐 이렇게 열심히 종교행사 하셨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곧 코로나 폭발하겠죠. 근데 이란의 산유량이 별로 없어서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시장이 이 정도 이슈가 터지면 물가가 올라야 되거든요. 이제 떨어질 이슈가 분명히 수요가 너무 부진해서 떨어져야 되는데 그 떨어지는 거를 지지하는 정도가 되지 않나 지금 이게 이란에서 좀 확진자가 좀 많이 퍼지고 오일 거의 닫아야 될 것 같은 지금 분위기거든요. 참고로 이란은 국회의원도 죽고 막 그래요 지금. 네네 맞아요. 도대체 예. 여기는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뭐 미국이 봤을 때는 뭐 이란이 안 좋으니까 뭐 기분 좋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수요, 그러니까 공급량 자체가 약간 좀 줄을 가능성이 있다. 그게 이제 하단을 유일하게 지지하는 좀 네. 요소가 좀 되고 있다. 근데 요즘 중동 이슈가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에 다들.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래서 하락이지 않을까. 그래서 크게 영향을 많이 못 주지 않을까. 그래서 한 41.45까지 다시 만나러 가지 않을까. 다시 만나러 갈 거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도로 좀 보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단 요즘 달러가 너무 저 좀 또 깼어요. 이게 네. 시장에서 이제 달러가 좋다는 얘기를 달러가 너무 바닥이야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얘기 나오면 더 밀리더라고요 보통. 누군가 한두 명을 그런 생각하면 그러니까 모두가 달러가 모두가 이제 망했어. 달러 이제 85까지 그냥 바로 다이빙이야 이런 때 이제 반등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 그런 얘기들 하면은 이게 달러 좀 더 밀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달러가 밀리면 요즘 크루드 오일에 영향을 좀 주니까 왜냐 요즘 수요 공급이 워낙 팽팽하다 보니까 네네. 수요 이슈 공급 이슈가 워낙 팽팽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달러 영향을 좀 받아요. 크루드 오일이 참 희한한 게 이게 옛날에 80달러 이상 가야 달러 영향을 받았는데 요즘은 별로 영향받을 게 없으니까 이제 달러 영향을 좀 받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그런 부분들도 달러가 밀리면서 이제 오히려 하단을 좀 지지하는 네. 약간 그런 형태가 계속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중동 지역에 또 공급 감소 가능성에 대한 뭐 우려 이런 부분도 있고요. 또 달러가 약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또 이런 부분은 유가의 하단을 또 지지해주는 이런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리치 트레이더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일단은 지금 오일이 상단을 계속 돌파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일봉산으로 보시면 알겠지만은 지금 43.52달러죠. 여기를 며칠, 한 일주일, 한 10일 전에 찍고 이제 다시 재돌파를 못하고 있는데 네. 일단은 뭐 예전 사건을 가지고 먼저 백테스팅 자료를 보고 한번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옛날에 오일 20달러 이하에 가 있을 때도 제가 생방송에서도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일 20달러 이하에 가 있을 때 무조건 매수를 봐야 된다. 이유는 오일의 원자재는 결국에 원가가 존재를 하죠. 네네. 원가가 존재하기 때문에 원가 이하에서는 현물 거래를 거의 일으키지를 않습니다. 선물 거래는 일어날 수 있죠. 선물이니까. 왜냐? 현물 인도를 안 하니까. 다만 오일이 20달러 이하에 가 있을 때도 바닥이 어딘지는 제가 예측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 바닥을 알 수가 없죠.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나. 다만 20달러를 오랫동안 깨고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씀드렸고 20달러 쪽에서는 매수해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서 이제 이미 43달러 올라오면 42달러, 43달러 여기가 저항을 맞을 수밖에 없는 구간이에요. 왜냐하면 내려올 때 여기서 이미 내려올 때 바닥을 지지해야 하고 여기가 지지가 나왔을 때 강한 반등이 한번 나왔다가 이제 거기가 밀리면서 이제 아래로 더 추락했던 이런 모양 형태이기 때문에 일단 43달러부터 44달러 여기 이 사이 43.50부터 44달러를 돌파해서 안착을 해야만 새로운 추세가 일단은 펜더먼털이 생기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고 계속 상단에서는 저항 물량이 좀 나오고 있는 모양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오일이 43.78이죠. 최애 한 4일 전이네요. 5일 전이네요. 5일 전에 거래일수로 5일 전에는 43.78달러를 찍었네요. 그죠? 이때를 찍고 지금은 이제 거기를 다시 재돌파를 못하는 모습은 일단은 썩 그렇게 오일의 매수 쪽에 좋은 영향은 이끌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뭐랄까 지금 오일의 수요가 좀 많이 일어나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코로나가 조금씩 줄어들면서 오일 수요가 좀 늘어나는 이런 기대 확산 세가 좀 보여야 되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지금 코로나는 계속 우리나라는 이제 좀 진정이 됐다가 다시 확 늘어나긴 했지만은 전 세계적으로는 뭐 계속 증가 추세가 계속 뭐 미국 쪽에서는 약간 한번 조금 살짝 꺾이긴 했지만은 아직도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딱히 수요가 늘어나지 않고 있다는 점. 그렇다면은 굳이 오일을
들어간다면은 저 같으면 뭐 44점 한80 이 정도를 손절을 잡고 차라리 매도 쪽 43달러 위쪽에서 매도 쪽으로 바라보는 게 더 낫지 않냐. 이런 식으로 저는 판단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네. 바닥에서도 오일이 많이 올라오긴 했고요. 제가 물론 20달러 이쪽에서도 계속 매수만 외쳤었지만은 네네. 결국에 40달러는 넘긴다. 무조건 넘길 수밖에 없는 구조다. 라고 했는데 40달러 넘기고 난 다음에 저희도 오일을 잡았어요. 매수를 잡았었는데 물론 저희도 이제 오일 20달러 쪽에서 매수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43달러, 42달러 이쪽에서는 다 청산을 했고요. 다 청산을 했지만은 결국에 저희가 청산한 건 42점 중반대에서 청산을 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딱히 손익이 아니었어요. 이유는 코덱스로 잡아가지고 코덱스 운영을 잘못했어요. 그 운영사에서. 그런 사건이 좀 있었는데 네네. 결과적으로 어쨌든 간에 선물로는 수익을 났습니다. 선물로는 수익을 났는데 ETF는 별로 수익이 나지 않았다. 네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은 오일 매수 쪽 잡아놨던 포지션은 다 정리를 해버렸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제 지금쯤에서는 차라리 손절을 좀 짧게 잡고 길지 않거든요. 뭐 43달러에서 들어가서 44.80달러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롱으로 들어가기에는 그렇게 긴 손절권이 아니기 때문에 뭐 일단은 하단을 좀 더 노려보는 게 맞지 않냐. 그리고 오일의 수요 자체가 앞으로도 향상돼 보이지는 않을 거라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네, 코로나는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우리나라도 코로나가 오늘은 뭐 조금씩 어제도 좀 줄어들었고 오늘도 좀 줄어들었고 다행이긴 합니다만 우리나라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전 세계적으로도 코로나가 확산세가 아직 정확하게 멈춘 건 아니에요. 그렇죠. 약간 완전 소강 상태 들어선 건 아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중국은 이제 뭐 코로나 종식 선언 뭐 해버렸지만은 네네. 미국은 아직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약간 줄어들긴 했지만은 전날 대비 전전날 대비 약간 줄어들긴 했지만은 아직도 많습니다. 아직도 많고 유럽 쪽도 아직도 많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일단은 지금은 이제 재확산이라는 게 얼마 전에 이제 골드만삭스에서 진짜 의학적이 아니라 그냥 경제적으로 봤을 때 예측을 한 게 있었어요. 코로나가 발생을 해서 코로나가 소강 상태가 언제 정도 소강 상태가 될 것이고 재확산이 언제 정도 재확산 될 것이다라고 딱 예측을 했는데 이게 단순 의학적인 거 아무것도 안 들어가고 오로지 경제적으로 그리고 어떤 방식을 적용했는지도 아예 밝히지는 않습니다. 네. 그건 거기에만의 비밀이기 때문에.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정확하게 들어갔어요. 8월 달에 코로나가 재확산이 일어난다. 8월 달에 재확산이 일어났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봤을 때 뭐랄까 이제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소강 상태가 이루어지는 게 한 11월 달 정도 다시 소강 상태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골드만삭스에서 예측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그게 또 맞아 들어갈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건 단순히 경제적 그리고 이제 뭐 이벤트 이런 것들을 조합해가지고 의학적이 아니라 이런 걸 했는데 결과적으로 좀 맞추고 있는 상태이긴 한데 지금 재확산 기조에 들어선 건 맞아요. 그리고 이제 유럽도 마찬가지로 재확산 기조에 지금 들어서고 있고 네. 우려하고 있습니다만 네. 우리나라는 이미 재확산이 들어와 버렸고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코로나 사태가 이제 만약에 재확산으로 들어간다면은 오일도 떨어지고 뭐 미 증시도 한 번 더 조금 뭐 이전처럼 뭐 크게 추락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진 하지만은 않겠지만. 적당한 조정권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떨어지면은 결국에 오일도 떨어집니다. 왜냐? 네. 미국 증시와 오일은 같이 갑니다. 네. 경제를 선반영하는 게 오일이기 때문에요.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유가에 대해서 또 전략을 또 세워드렸고요.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43달러 근처에서 매도하는 쪽이 더 유리하겠다. 손절은 43.80선에 좀 잡고 매도 쪽으로 보는 게 낫겠다. 수요가 쉽게 좀 회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측면이 좀 강하고요. 이런 전략들 함께 전달을 해드리고 자, 오늘 미증시 개장을 했네요. 미증시 개장 상황 저희와 함께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뉴욕 상대 지수 혼조세 보이고 있습니다. 다우가 0.03% 강보합, S&P 500은 약보합, 그리고 나스닥은 0.5%가량 강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선물 시장 흐름도 다시 한번 확인하시죠. 먼저 S&P 500입니다. 전일 대비 0.14% 하락입니다. 3,494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나스닥입니다. 0.52% 상승입니다. 12,176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크루드 오일입니다. 0.84% 오름세입니다. 42.97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유로 FX입니다. 0.41% 상승입니다. 1.19885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선물시장 시세 다시 한번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오늘 뉴욕 3대 지수는 일단 혼조로 출발을 한 상황이고요.
지금 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나스닥만 0.4%가량 플러스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는 점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선물 시장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개장과 함께 나스닥 아래쪽으로 좀 빼는 모습이고요. S&P 500도 마찬가지네요. 자, 지금 상황 좀 어떻게 볼까요, 해설위원님? 네, 일단 오늘은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음봉 전환까지는 살짝 기대하기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근데 일단 ISM 제조업 지표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봐야 될 것 네. 같은데 나스닥 같은 경우 음봉 전환까지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일단 윗골이 달고. 네. 네, 그렇게 되면 내일 좀 밀리는 그런 상황을 좀 그려보면 어떨까. 아, 지금 소주 한잔 마시는 네. 그런 느낌인데요. 왜요? 시원해. 아, 그래요? 일단 약간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 네. 다행히 오늘은 맞췄네요. 어제 너무, 어제 성훈사님 막 맥스트레이더 너무 잘하셔가지고, 네. 이 잘하는 분들 앞에서 이게 기표하기가 쉽지 않네요, 이게. 일단은 뭐 그랬는데, 오늘 또 뭐 리치님 워낙 잘하시지만, 사실 이제 저 같은 경우 이제 나스닥을 좀 한 번 정도는 좀 늘려주는 게 참 좋다 이런 생각 해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네. 이제 종목들도 우리가 이제 나스닥에 있는 우리가 흔히 아는 뭐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막 애플, 테슬라 뭐가 있습니까? 또 알파벳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이런 네. 것만 죽어라 하지 마시고. 사실 이제 미국 주식도 좀 공부해보면 재밌는 게 많거든요. 그런 것들 좀 보시면은 좋습니다. 제가 요즘에 밀고 있는 투식스라는 종목이 있는데, 네. 아주 좋아요. 아주. 아, 우리 김호스타가 미국 주식 잘하기 때문에. 네, 5G 통신장, 5G에 이제 인공지능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거 있어요. 자율주행 하면 뭐 네. 테슬라가 지금 앞서고 있잖아요. 근데 테슬라가 곧 따라잡힐 건데, 뭐 웨이모가 뭐 이기든 폭스바겐이 자율주행 이기든 다 상관없는 거예요. 투식스는 무조건 수혜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종목도 위주로 좀 찾아보고 네. 하시면은 좋은 종목도 많이 있다. 그래서 해주식 그런 쪽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뭐 오늘 좀 밀렸을 때 이제 상당히 좀 기분 좋은 종목들이 있어요. 감사합니다 하면서 땡큐 하면서 살 수 있는 종목들이 네. 있으니까 해주식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고민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너무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너무 이런 종목들 그거 죽으라 하지 마시고요. 일단 그리고 이번에 이제 뮬란이 곧 월트 디즈니 플러스에 올라오거든요. 네. 디즈니 플러스 올라오고 다음 주에 아마 개봉할 거예요. 근데 테넷도 영화를 봤는데 네. 어지럽더라고요. 근데 저 어물레 이렇게 지적 과잉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네. 한 번 봐서 도저히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상황을 좀 비교해 보자면 우리가 네. 어떤 생각을 해보면 좋냐면 이게 물란이랑 초반 스코어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플러스에 먼저 나오니까 한번 스코어 보시고 나머지 좀 이제 다른 네. 기술주나 뭐 이런 종목들 전체 미국 증시 흐름 네. 이렇게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일정대로 한번 보시면 참 좋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지금 한번 눌러줄 때가 됐다. 이벤트는 뒤에 있으니까 좀 이번 주 후반부터 좀 다시 또 고용 이벤트 나오고 하니까 네. 그때 뭐 다시 반전해서 반등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김정철 해설위원의 지금 상황 한번 살펴드렸고, 그리고 아까 리치 트레이더는 네. 이제 12,200선에서 이제 단기 매도 보셨잖아요. 근데 지금 12,200선에서 작두. 지금 장대 음봉 나오고 있거든요. 네, 12,202까지 찍었네요. 네, 12,202.50. 12,200에서 좀 매도 치면 된다 했는데 12,200. 네. 정확하게 맞춰가지고 정확하게. 지금 80포인트까지 떨어졌네요. 근데 기분 혹시 너무- 여기서 쫓아가도 될까요? 아니면 이제는 진짜 좀 여기서 또 차가면 그만 안 되죠. 볼까요? 여기 이 정도 음봉이 떨어지면 또 되돌림이 약간은 나옵니다. 네, 뭐한 네. 65선까지 좀 나오겠죠. 그럼 또 거기서 들어가도 되고. 아, 쫓아가는 매매는 나스닥에서 네네. 하는 건 지금장에서 하는 건 조금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장 강세장이기 때문에 네. 고점을 노려서 손절을 짧게 잡고 하는 게 제가 아까 쯤에서 말씀드렸지만은 고점을 잡는 대신 손절을 짧게 잡고 대신 이제 하단은 그나마 단기적으로 대응해도 떨어지는 파동은 그나마 좀 먹을 게 좀 있다. 단기적으로 네. 먹어도 그래도 지금 한 7, 80포인트 정도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픽스로는 뭐 70포인트만 해도 280T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고 판단되고 어쨌든 12,200에서 매도 치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12,202까지 찍었네요. 이까지. 좀 기분이 되게 좋네요. 오늘 제가 이제 서울경제TV는 저의 이제 모교 같은 곳이에요. 제가 모교인가요, 모교? 네, 모교. 모교예요? 거의 모교인 것 전 같아요. 요랍. 아, 요랍? 두 분이 지금 뭐 그러면-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저보다 좀 강하게 나가시고 요랍. 형 어머니 뵀어. 알겠습니다. 아, 됐죠. 어머니 좀 뵀어. 좀 과해요. 좀. 좀 아, 넘어가셨네요. 넘어갔나요? 네, 넘어갔어요. 여기까지 죄송합니다. 들어보고요. 여기까지만 하는 네. 걸로 하고. 네. 어쨌든 간에 저희 모교 같아서 왜냐하면 이제 제가 이제 김송 아나운서랑도 제가 이제 단둘이서 우리 저녁 11시에 생방송도 많이 하고 그랬잖아요. 그쵸, 그쵸. 그랬는데 그때가 불과 이제 몇 달 안 된 것 같은데 네, 맞아요. 그때가 벌써 한 10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오랜만에 제가 이제 서울경제TV 방송을 나왔는데 다른 방송국에서도 많이 나왔지만 어쨌든 서울경제TV만 오면은 제가 항상 모교 같다는 거. 정말 네. 애정이 가고 여기 또 PD들 분들과 또 앵커님들과 너무 많이 친하기 때문에
여기만 오면은 기분이 좋아요. 근데 또 오늘 또 이렇게 딱 잘 맞춰서. 잘 맞춰서 예. 더 기분이 좋네요. 어쨌든 근데 알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이렇게 히든으로 왜 이제 가리고 나왔잖아요. 아, 이제 네. 가리고 해서 이제 딱 이름을 딱 공개했는데 기분이 어때요? 좀 뭔가 시청자분들한테 서프라이즈 선사한 것 같나요? 아니면 뭐 이렇게 어떤 생각이? 저는 서프라이즈 선사할 마음도 없었고, 네. 솔직히 대회를 나가기도 뭐하고 안 나가기도 뭐하고, 그냥 원래 이제 대회에서 나오라고 계속 주최위원이 자꾸 나오라고 했는데. 제가 맨날 나오라고 계속 했죠. 근데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면 익명으로 나가겠다, 나 이름 없이 나가겠다 했는데 그건 또 안 된대요. 제 이름으로 나가면은 제가 아무래도 이제 시즌 1에서 너무 압도적으로 했기 때문에 관심이 너무 많이 쏟아지거든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전 관심 받고 싶지도 않고 방송도 못 나가니까 부탁인데 다른 이름으로 나갔다가 그리고 거래를 좀 이해가 됩니다. 예, 거래를 마지막에 그러니까 대회 끝날 때만 할 수가 있다. 네. 대회 끝날 때 하루 전날 이틀 전날만 할 수 있다라고 미리 안내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 대회 시작할 때 그냥 포지션 제가 잡고 싶은 거 그냥 아주 소개약만 잡아놓고 그냥 아예 거래를 안 했습니다. 그 거래를 안 하고 그냥 놔둬버렸어요. 증권사분들 별로 안 좋아하셨죠? 네, 증권사에서 수수료가 안 나고 거래를 안 하니까. 근데 이제 알겠습니다. 대회 마지막 날에 이제 제가 마지막 날에 시간이 돼가지고 그날 이제 한 6시간, 7시간 동안 열심히 거래를 해서 그날 하루에만 뭐 한 1,000만 원 넘게 수익을 냈죠. 그래서 이렇게 또 저희가 또 출연을 함께하고 계시네요. 그러니까요. 네. 저는 이거 여기서 이제 2등 했다고 출연할 줄 몰랐는데 나오라고 하니까 네. 또 이제 나오긴 했지만은 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뭐 그때는 이제 유로와 나스닥으로 이제 많이 네네. 수익을 보고 했는데 골드도 좀 하긴 했는데 항상 거래할 때는 하이리턴이에요. 선물 시장 하이리턴이니까 손절을 잘 잡으시면서 하셔야 돼요. 저는 이제 알겠습니다. 마지막 거래할 때도 손절된 적도 있지만은 수익이 많이 나서 이제 네. 수익 난 게 더 많아서 좋았지만은 자, 어쨌든. 그 이야기는 좀 이따 네, 다시 들어보도록 알겠습니다. 하고 저희 이제 그 개장 상황을 전해드려야 하기 때문에 네. 외신센터 연결해서 오늘 자세한 개장 상황 전해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미증시 3대 지수 혼조 출발했습니다. S&P 지수가 좀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나스닥이 홀로 상승부를 켜낸 상태입니다. 다우존스 지수가 0.28% 하락해서 28,350포인트 지나가고 있고요. S&P 500 지수는 0.02% 하락해서 3,499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스닥 지수가 현재 가장 큰 상승을 보여주면서 11,832선에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현재 속보 뜬 거 살펴보시면 1980년대 8월 이후로 최고의 성적을 냈던 이 다우존스 지수가 좀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기사가 올라왔는데요. 애플과 테슬라가 액면 분할을 시작을 하면서 어제 주가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좀 애플이 상승률이 보이고 있는데 2% 가까이 올렸다가 지금 살짝 떨어져서 나스닥 지지해주고 있고요. 테슬라는 지금 임원진에서 500만 달러 주식을 매도하겠다라는 기사가 나오면서 지금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줌비디오가 굉장히 핫한 이슈인데 이 미국의 대표적인 언택트 관련주입니다. 화상통화 플랫폼인데 수익이 4배가 증가하면서 6억 6,350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주가가 예상치의 2배인 40% 가까이 급등을 했다가 현재 시장에서는 32%가량 올려 세우면서 나스닥의 하방을 강력하게 지지해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지금 26개 주에서 신규 확진자 증가세가 5%가량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미국 내 코로나 확진자 안심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 여러분들도 추이를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자세한 개장 상황 전해 듣고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뭐 테슬라와 또 줌비디오 여러 가지 종목들도 같이 함께 살펴봤는데 줌비디오도 역시 아까 프리마켓에서도 40%가량 좀 올려 세우는 그런 모습들 보이고 있더라고요. 개장 후에도 여전히 강세 이어가고 있는 모습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지금 나스닥이 매도로 좀 뺐다가 다시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는 저희가 좀 전략을 어떻게 가져갈까요? 일단 뭐 ISM 봐야죠. 이제 지표를 좀 보고. 매도 한번 봤으니까 매도해서 한번 수익 냈으니까 이제 네. ISM 지표 보고 네. 결정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표가 지금 보시면 컨센서스랑 다 형성된 거 보시면은 네네. 이전차고 별로 이제 차이는 없이 살짝 그쵸? 올라왔는데 여기서 과연 얼마나 안 좋게 나오냐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안 좋게 나올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시면 좋지 않을까. 김건 해설자님은 좀 안 좋게 보는 걸로. 안 좋게 봐야 돼. 안 좋게 나오는 게 사실상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미국 지표도 요즘 이제 못 믿겠거든요. 이제. 네, 근데 계속 그런 얘기 하셨죠. 계속 약간씩 만지는 것 같은 느낌이 나는데, 근데 그래도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좀 안 좋게 나오는 게 8월 초 중순을 워낙 안 좋았잖아요. 일 7만 명씩 나왔을 때를 네. 반영을 해야 되니까. 그럼 좀 약간 좀 안 좋게 나와야지 맞다. 근데 여기서 좋게 나오면
이거는 좀 많이 만질 수밖에 없는 지표, 만지는 지표로밖에 볼 수가 없는, 약간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저는. 그래서, 왜냐면 7만 명 넘었고, 주 중에 한 열 몇 개 주는 거의 경제 봉쇄랑 비슷하게 했거든요. 그쵸. 비슷하게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다시, ISM 제조업이 잘 나왔다? 이건 좀 약간 납득이 좀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저희 2부에서 11시에 그때 이제 지표 발표가 있으니까요. 2부에서 저희가 이와 함께 관련해서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는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참고로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서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You would wait and watch from far away, but you always knew that you'd be the one to work while they all play.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